여자들이 어떻게 의사의 쏙나 로버트 S. 맨델 전 박사님이 현대 의학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자의 민감하고 또 연약한 그 여성미의 단점을 파고드는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신약 중에서 상당수는 몇 년 전에 자랑스럽게 떠들어대었던 기적의 신약이 유발하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약은 다른 약이 유발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판매된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과 돈을 대가로 내과의사, 외과의사, 약사, 제약회사는 부유해지고 기적은 계속된다. 기적의 한 가지 예로 흔히 사용되는 진정제에 토라진을 들 수 있다. 토라진은 정신장애, 메스꺼움과 구토, 강직 흥분, 과도한 불안, 긴장 같은 증상이 처방된다. 이 약의 부작용 가운데서 하나는 파킨슨병과 간뇌의 변성 또는 동맥경화적인 변화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운동장애가 서서히 전신으로 진전되는 치명적인 노인성 질환과 유선 증상인 주체 외록의 반응, 골격근의 운동을 소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주체로계이고, 주체로계의 운동에 따른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추신경계의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주체 외로계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아테인으로 치료하는데, 아테인의 부작용으로 현기증, 메스꺼움, 정신병적인 발현, 망상과 환각, 정신적인 혼란, 흥분, 행동 이상 등이 있다. 아테인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여성을 위해서 권고되는 치료법은 무엇일까? 바로 토라진이다. 마치 자기 꼬리를 쫓는 새끼 고양이 같은 모양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새끼 고양이가 아니다. 호랑이, 아니면 적어도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은 치료해야 할 증상 그 자체가 부작용이 되는 약으로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 중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약의 비율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다. 어쩌면 5 중에 3은 그럴 것이다. 수많은 약이 애초의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처방된다. 또 훨씬 더 많은 약들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을 때도 처방된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처방된다. 수백 적 이상의 약들이 부작용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약들은 제약회사에서 부작용에 관한 증거를 감추지 않았다면 출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이라고 해도 임신한 여성이 복용했을 때는 태아의 기형이나 정신 지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긴다. 수많은 약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위반과 자궁경부 또는 다른 인체 장기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이 뚜렷하지 않아도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할 때까지 수년 동안 발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약은 동물 실험을 거친 후에 출시된다. 그러면 최초의 인체 실험 대상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는 환자들이 된다. 모든 약에는 고유의 위험이 있으며 대체하려는 기존의 약보다도 현재의 개선된 신약은 20개 중 1개 정도뿐이다. 자, 이렇게 소아과 의사로서 두뇌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가의학감독관을 맡아서 활동했고, 일리노이 의대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예방의학, 지역보건학, 시카고에 있는 마이클 리세 병원 원장을 지냈으며 미국 의학계의 중진으로서 의학교육에 끼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맨델 전 박사는 현재 전국 일간지에 연재한 대중의 의사라는 칼럼을 통해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 관행 및 성차별주의적인 남자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행하는 불필요한 처치에 대해서 폭로하고
여기에 맞서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같은 의사로서 참 의사의 장사꾼적인 그 사고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 봅니다. 여자들이 의사에게 어떻게 쏟고 있나? 여자들이 의사에게 어떻게 쏟고 있나? 의학과사 로버트 S. 맨델존, 지금 김세미 옮기. 자, 여자들이 의사에게 쏟는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잘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의 근거사항은 올바른 방향을 위한 일부 전진이다. 그렇지만은 엑스레이로 인한 어마어마한 위협을 전제로 해서 이 정도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 의사들은 가능하면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임상적으로 충분히 결단을 내렸을 때는 엑스레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에게 방사능 적적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의사들은 환자가 이전에 노출되었을 방사능의 양을 알아보고 여태까지 받은 방사능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의사들은 언제나 환자들에게 위험한 습관, 예를 들면 흡연 같은 것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려고 애쓴다. 그것은 환자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의학이 자체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는 축소하려는 경향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 엑스레이. 어떤 증상을 갖고 계세요? 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증상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좀 덜 위험한 방법을 써도 증상 찾지 않을 수 있나요? 찾아낸다면 치료가 가능한 증상인가요? 그 치료에 대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나요? 이 병원 엑스레이 기기는 안전 점검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죠? 엑스레이 기기를 가동하는 기술자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겠죠? 차 폐물이나 다른 보호는 갖추고 계신가요? 제가 제일 방사능의 양도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학적인 전문가가 되겠네요. 여러분의 의사가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의리의 명배우가 아니라면 의사는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답해 줄 것이다. 또한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에 의사가 제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감히 의사의 판단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엑스레이를 지시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약을 드시면 한결 나아질 겁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창의적인 진단과 병상을 가득 채우기 위한 창의적인 마케팅은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막상 제약회사들의 창의성에 비하면 세월의 피해에 불과하다. 제약회사의 연구소에서는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화학약품과 화합물이라는 독성물질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질병도 아닌 증상을 병이라고 비윤리적으로 조작한 다음에 치료전에 그 독성물질들을 윤리적인 그 약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쓸모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약의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처방된다. 아침 신문에 종종 막 출시된 기적의 신약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수많은 의사들이 나이 들어서 임신한 여성들의 아기는 노화한 난자 때문에 다운 증후군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높다는 역설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노쇠한 남편과 노쇠한 아내는 있을 수 없다. 있다. 그렇지만 노쇠한 난자라니 노쇠한 정자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생 동안에 몸에 방사능이 많이 축적된 여성이라면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낳을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의사들은 난자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모든 나이 든 여성들은 임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라고 있다. 그 여성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나는 의사들이 엑스레이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고
엑스레이 사용을 줄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소망이 내 쪽에서만 바라본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가던 엑스레이에 노출될 것인데, 자, 심지어 다음과 같은 지침들까지 내려가 있다.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임신으로 간주한다. 증명되지 않는 한 임신 3개월 이후 여성에게 가능하면 골반 부위에 적절한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의 진단을 연특기는 사진을 촬영할 때 가능하면 골반과 복부에 방사선 차폐물을 대야 한다. 이렇게 자궁에 대해서 이렇게 강사능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의사들의 진단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오진 비율로 인한 잘못된 판독을 받는데 여성들에게 끔찍하게 불운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오진을 통해서 이면을 보아도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 질병이 있는 부위가 멀쩡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의사는 안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다른 진단 수단을 사용해 들어가는 발견했을지도 모를 질병에 대해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엑스레이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날마다 수많은 여성들이 죽어오고 있다. 임신한 여성들은 특히 엑스레이 검사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신한 여성의 복부 엑스레이 촬영은 단 한 번만으로도 태아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을 지시한 사람은 의사일지 몰라도 실제 사진을 찍은 사람은 기술자이므로 기계의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무능한 기술자라면 실수로 환자의 엑스레이를 째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바로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 백혈병과 태아 시기에 짠 엑스레이의 연관성에 대해 최초의 발견은 1950년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연구에서 모든 임산부의 26%가 의학 엑스레이에 노출되어 있다. 불쌍한 이런 종류의 묻지마 의리 행위는 무지도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 웃기는 작태이다. 이게 상인은 소아과 의사에 내는 1파운드에 달려 산부인과 의사는 내는 1파운드 $5를 매겼다. 선임의 산부인과 의사에 내가 훨씬 더 비싸냐고 묻자 그 까닭을 설명했다. 1파운드를 만들려면 산부인과 의사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소아과 의사도 그다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보다도 더 윤리적이라도 할 수 없다. 호의적인 태도로 염려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아픈 것이 엄마의 산부인과 의사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 엄마에게 말해주는 소아과 의사는 없다. 나는 의대에서 기형아가 처리된 원인을 찾기 위해 엄마의 과거 진료를 기록을 되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할 일이고 내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엄마들은 산부인과 의사의 추천으로 소아과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히 산부인과 의사를 비난하는 우를 범하면 그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엑스레이 이를 3분의 1만 줄이면 매년 암으로 죽어가는 수가 1000명을 구할 수 있다. 1년 동안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검사 방사능이 유전자 영향은 장차 3만 명의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 모든 미국인들, 특히 여성들이 이처럼 불필요한 엑스레이 검사에 많이 노출되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의사들에게는 그다지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대의학에서 엑스레이 검사가 일종의 관습이 되었게 볼 수 있다. 의사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환자의 몸을 들여다보면 환자가 경외성을 가지고 의사를 대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의사가 임상 검사에서 놓쳤을지도 모를 것이 나올 수도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검사법을 통해서 일련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이 병원 입원 절차에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업무에 필요한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찍을 수도 있다.
고용주들이 별 필요도 없이 채용하려는 직원이나 채용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도 상등수를 차지한다. 자, 이런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많은 엑스레이 검사가 셀 수 없이 다른 많은 검사와 함께 시행된다. 그러면 의사들의 업무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입은 3배로 늘어난다. 자기 병원의 엑스레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환자를 방사선과에 보내서 사진을 찍게 하는 의사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다. 엑스레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사이든 치과의사든 간에 엑스레이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수년 동안이나 치과의 엑스레이가 가임기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말들을 들어왔다. 어떤 여성은 6개월에 한 번에 정기적으로 치과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치과 의사가 매번 엑스레이를 찍자 마치 내 의사에게 방사능에 그렇게 자주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치과 의사는 큰일을 비웃으며 사용되는 방사능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사 그녀의 몸에 축적 정도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 치과 의사의 태도는 의료계에서 매우 흔한 것이면서도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속해 있는 미국 치과협회의 정책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ADA에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끼치는 영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진단을 엑스레이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 경고하면서 환자의 건강과 치과적인 필요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한 후에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엑스레이. 또 엑스레이 기계를 알든 모르든 간에 임신하고 있는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정도의 수고를 하려고 한 치과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 나쁜 점은 환자에게 쬐는 방사능의 정량을 알고 있는 의사가 1000명 가운데 1명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치과 의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환자들에게 적정량보다 2배나 많은 방사능을 쬐게 하고 있다.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평균적인 미국 여성이 일반적인 영국 시민보다도 6배, 그리고 평균적인 일본인이나 스웨덴보다도 2배나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엑스레이 검사의 90% 이상이 결코 환자에게 적절한 보호 차폐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엑스레이 기계들은 정기적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증대된다. 엑스레이. 그래서 일부 엑스레이 기계가 과도한 방사능을 전달하며 광선이 너무 강하다. 연구 결과에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다. 많은 주들이 아무나 엑스레이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직 캘리포니아 한 곳에만 엑스레이를 다루려면 기술자나 의사 모두 주 시험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엑스레이 기술자를 위한 면허가 있는 줄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방사능 노출을 최선의 수준에 맞추도록 훈련받지 않은 접수원 또 사서 또는 다른 직원들이 수많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매우 단순하다. 의사가 불필요한 엑스레이를 지시하고 무교육자가 결함이 있는 기계로 사진을 찍는 행위 때문에 미국에서만 매년 수백만 여성들이 암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나쁜 이야기는 또 있다. 끔찍한 위험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엑스레이 필름의 해석에 관한 현대학의 실적은 극히 나쁘다.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잘못된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높다. 30년 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흉부를 찍은 똑같은 필름을 보고도 약 20% 정도의 방사선과 의사들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렸다. 약간의 속임수를 사용한 같은 필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다시 읽게 하자 31%나 되는 방사선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처음에 내렸던 진단과 다른 소견을 내었다. 1955년, 1959년
79년에 시행됐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 그렇군요.